네, 황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실업급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데 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사각지대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게 의무가입이라 보험료는 다 뜯어가는데 정작 플랫폼 특구 노동자들이 수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뜯어간 건 아니고.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들은 뭐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뭐 실제로 한 업체에 속해 업무 지시를 받는 노동자거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등의 중개를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인데요. 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제가 특고 노동자라고 다 부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저도 넓게 보면 MBC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고 노동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출연료에서 이거 떼죠. 그렇죠. 뭐 네. 세금은 저도 다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의 고용보험, 저는 이제 고용보험료는 내진 않죠. 네. 아, 그런가요? 예. 지난 정부에서의 고용보험 확대 기조에 따라 법이 바뀌면서 작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됐는데요. 네. 이제 모든 업종은 아니고 보험 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등 여러 업계 업종만 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야 됩니다. 이제 뭐 저 같은 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보험금은 급여의 1.4%로 회사와 노동자가 반반씩 냅니다. 근데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노동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올해 상반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는 143만 3,974명인데요. 네. 이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2,92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따지면 0.2%만 수급을 받은 건데요. 왜 이래요? 이제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제 후속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수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급이 불가능하다? 예.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어떤 서류를 누가 어떻게 떼야 하는지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건데요.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업체에 가서 노무 제공 계약 종료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아서 센터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업체에서 이걸 잘 발급을 안 해준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게 낯선 제도인데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잘 받은 게 없다 그런 것들이 업체 측 주장이고요. 또 이제 업체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동자들을 잘랐다 이런 확인 서류다 보니까 혹시 사측에게 다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발급을 꺼리게 되는 건데요. 이제 뭐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업체로부터 플랫폼 사용 영구 정지를 당한 대리기사 A 씨는 이런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설명을 했는데도 노동부에서 자기들도 모른다, 노무사를 찾아가 봐라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류 발급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가장 기본적으로 정비가 되긴 돼야 되는데요. 네. 이제 제도 설계 자체가 노동자에게 좀 불리하다 이런 지적도 좀 계속 있습니다. 왜? 뭐 일단 특고 노동자, 특히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취업과 실직 상태라는 게 이게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요. 가령 이제 업체에서 당장 일이 없으니 좀 기다려봐라 하면 이게 실직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그렇네요. 예, 네네. 예. 그러니까 또 자발적 퇴사인지 타의로 밀려나는 건지도 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네. 또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뭐 가령 배민도 하고 요기요도 하고 그렇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각 플랫폼에서의 수입 감소나 뭐 이직 사유 등의 제각기 좀 다른데 이게 경우가 워낙 많은데 현행 규정이 좀 경직적이라서 노동자들이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이런 점입니다. 잘리는데 한 곳에서는 계속 일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속칭 잘린 게 아니라고 쳐서 실업급여 못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아주 복잡한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몇 퍼센트 잘리고 수익 감소가 얼마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너무 경직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개선해야 될 게 지금 정비해야 될 게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이게 지난 정부에서 제도 도입을 할 때도 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제도가 좀 완벽하지는 않다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일단 도입을 하고 차츰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의지가 강해서 입법이 됐는데요. 그런데 제도가 시작될 때는 문재인 정부였는데 네. 급여 수급을 시작할 때는 윤석열 정부가 된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게 좀 정부가 과연 의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나 그런 걱정들이 좀 들고 네. 지금 이제 서류 발급 문제 정도는 사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 경직적인 제도를 바꿔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제도 뭐 개선까지도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MBC에서 그
출연료로 받는 게 60원이에요. 네네. 근데 또 제가 다른 방송에서 40원을 받아요. 네. 근데 제가 MBC에서 잘렸어요. 네.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일단 뭐 저희 같은 방송 출연자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지금 아니긴 한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고용보험만 하면 뗄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네,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에 가면은 노무사에게 알아봐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황대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